어휴,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쑤시고 혹시 스스로를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주변에 꼭 있죠? 네, 꽤 많으실 거예요. 뭐 허리 아프고 어깨도 맨날 뭉쳐 있고. 맞아요. 밤에는 또 화장실 때문에 잠 설치고 몸은 붓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불면증까지요. 정말 다양하죠. 그렇죠. 여기저기 병원을 가봐도 딱히 병명은 안 나오고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. 네,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런 다양한 증상들, 심지어는 정말 원인 불명으로 여겨졌던 그런 복합적인 상태들이 어쩌면 단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. 특히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뿌리가 바로 상단전일 수 있다는 거죠. 상단전이요?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어딘가요? 저기 위치는 미간 안쪽, 좀 깊숙한 곳이고요. 서양의학으로 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조절 센터 역할을 하는 뇌하수체랑 좀 비슷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뇌하수체 부근이요? 그럼 정말 중요한 곳이네요. 그렇죠.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어떤 뭐랄까 에너지 흐름, 즉 기의 순환이나 호르몬 균형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로 보는 거죠. 와, 근데 그 상단전이라는 곳이 어떻게 허리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그런 문제들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? 그 자료에서는 냉해진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. 아, 네. 좋은 질문입니다. 여기서 냉해진다는 게 정말 온도가 차가워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조절센터의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위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비유적인 표현이죠. 기능이 떨어진다. 엔진이 식은 것처럼요? 네, 맞아요. 그런 비유가 적절하겠네요. 이 상단전 기능이 딱 떨어지면 우리 몸 전체 호르몬 시스템에 약간 혼란이 오겠죠. 네네.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몸의 생명 에너지 순환 자체가 막히면서 이게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서 여러 기능들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하. 이를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깨가 결린다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또 수면 관련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서 잠을 못 이룬다거나 이런 식으로요. 그렇군요. 그 중앙 통제실이 좀 느려지니까 여기저기 부서에서 문제가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이네요. 네,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잔료에서 보니까 이게 좀 심해지면 신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. 이게 좀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원인 불명의 복합 증상과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이 신병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? 네, 그 신병이라는 표현이 사실 현대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고요. 그런가요? 네, 전통적으로 원인을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여러 신체적 때로는 정신적인 증상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써왔던 표현으로 보입니다. 자료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. 복합적인 증상이요? 예를 들면 어떤? 예를 들면 정말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저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심하게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나타나는 거죠. 근데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딱히 염증이 있다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고요. 네,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. 그렇죠.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 상단전 기능이 아주 심각하게 저하된 것이 이런 복합적이고 원인 불명인 상태, 즉 여기서 말하는 신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단순히 증상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치료할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상단전의 문제부터 봐야 한다.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몸 전체를 조율하는 시스템 자체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접근인 거죠. 그렇군요. 와, 이건 정말 우리가 보통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데요. 그렇죠. 관점이 다르니까요. 그럼 치료도 당연히 달라지겠네요. 그 상단전의 냉기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치료 목표 자체가 그 상단전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데 맞춰지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자료에 따르면 이 치료 과정에서 명현 반응이라고 부르는 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. 명현 반응이요?
그게 어떤 건가요? 예를 들면 뭐 이뇨제 같은 약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며칠 동안 갑자기 소변량이 확 늘어난다거나 네, 약 없이요? 네, 혹은 뭐 수면제를 먹은 것도 아닌데 며칠 동안 막 잠이 쏟아져서 계속 자게 된다거나 하는 식이죠.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그게 부작용 같은 건 아니고요. 네, 자료에서는 이걸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합니다. 긍정적인 신호요? 그렇죠.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 같은 것들을 배출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부족했던 휴식을 몸이 스스로 몰아서 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. 일종의 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보는 겁니다. 이야, 치료 과정이 꼭 이렇게 뭐랄까 순탄하게 좋아지기만 하는 건 아니군요. 몸이 스스로 막 반응을 하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. 오늘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. 아,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건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증상들이 어쩌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한 곳, 이 상단전의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혹시 지금 원인 모를 불편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뭐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뾰족한 답을 찾아 어려웠다면 이런 통합적인 관점도 한 번쯤 고려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겠죠. 네,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. 우리 몸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기들의 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, 즉 기의 흐름까지 포함된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몸을 좀 더 큰 틀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.